안녕하십니까, 아름들입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이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갔고요. 이제 이틀만 더 가면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죠.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간 안 썼던 휴가를 써가지고 다음 주 9일 정도를 아예 그냥 길게 땡땡이를 이틀만 휴가를 쓰면 되니까는요, 한번 쳐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땡땡이를 친다고 해서 놀러 간다는 건 아니고요. 뭐 고향집에 가서 이런저런 할 일들도 좀 하고, 또 그간에 밀렸던 이 공부한다고 붙어 있어가지고 못했던 부분들, 일들 또 처리하고 또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자꾸 예제보다는 기초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면 뭐 굉장히 다른 분들 보면 좋은 설명들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저 같은 초보들 입장에서는 항상 조금 목마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차원 좌표에 대한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상에 그 글자라든지 뭐 이런 걸 넣었을 때 좀 더 멋있게 만들어지는 게 보통 보면 3차원을 쓰면 좋거든요. 좋은데 쓰다가 보면 이게 조금 그 좌표라든지 회전시킬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그 좌표에 대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보시면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그냥 그 FT 이펙트를 이렇게 띄워놓긴 했는데, 평면 2차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요 아래쪽에 보시면 포지션도 X축, Y축 있고요. 스케일은 뭐 그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면 스케일도 이제 X, Y축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나눠서 X축, Y축으로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요 묶어져 있는 거 있죠. 요거 풀어버리면 X축으로만 키울 수 있고요. 아니면 Y축으로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장평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죠. 장평 조절하는 거 똑같은데,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제 3차원 개체로 3차원 레이어로 바꾸게 되면 한번 보시면 밑에 뭐가 잔뜩 나옵니다. 쭉 보시면 일단 그 앵커 포인트도 3차원으로 만들어지고요. 3차원으로 3개가 됐죠. X, Y, Z. 그리고 Z라고 안 하고 요즘 G라고 하죠. X, Y, G. 자, 그리고 포지션도 X, Y, G 포지션이 나오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X, Y, G 형태로 스케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원으로 이제 X, Y, G 이렇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레고를 가지고 하나 조립을 했습니다. 글자 같아 보이나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게 너무 뭔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노란색 요 면이죠. 요 면을 가지고 우리가 2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X축, 요쪽으로 Y축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X축, Y축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게 요쪽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요렇게 움직이고요. 요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Y축으로 움직이면 이게 상하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요게 이제 그 G축이죠. G축이 들어가게 되면 요 G축은 요 축입니다. 요 축인데 요 축은 뭔가 하면 요렇게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게 이제 G축입니다. 그러면 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X, Y, G축에 대한 개념들이 쉽게 잡혀 있으세요. 근데 회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회전에 관련돼서는 X축을 회전을 한다. 그러면 X축은 여기 잘 보시면은 요 축을 노란 거 요 축을 이동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X축을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는 요렇게 회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X축이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X축이 요렇게, 조금 더 이게 잘 보이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보이나요? 자, 그래서 X축이 요렇게 요 노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거, 요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Y축이라고 하면은 요 축이 Y축이죠. 요 축, 요 흰선 요게 Y축인데, 요 흰선이 Y축이니까 Y축에다가 회전을 준다, 각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이 Y축이 요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Y축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Y축이 회전입니다. 이렇게 Y축이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G축은 요 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3차원에서 G축을 회전하면 요 축이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 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앵커 포인트가 요 글자에 요 그 끝점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는 회전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 어중간한 자리쯤에 있으면 회전을 시키거나 움직일 때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중간을 글자의 정중간을 앵커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한쪽 편 귀퉁이 끝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회전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G축을 회전해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X축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X축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게 이렇게 G축이 돌아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Y축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Y축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요게 이제 G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돌리다 보면 막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잡으려 그러면 축을 하나를 평행하게 그 G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수직으로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을 돌려서 Y축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요. 이게 서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축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 3차원 개체를 만질 때는, 3차원 레이어를 만질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현재 뭐 요렇게 있다고 보면은요, 이제 제 쪽에서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X축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 글자로 다가갈 때는 G축 방향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상하로 틸팅을 할 때는 이 Y축을 따라 움직입니다. Y축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패닝을 할 때는 이 X축을 따라 움직이겠죠. 요 움직이는 방향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이 XYZ축을 움직일 때의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거 뭐 집에 돌아다니는 레고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시면,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X축을 회전시킨다. Y축을 회전시킨다. Y축은 요 흰 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Y축. 그리고 G축은 요 축, 요거죠, 요거 G축을 회전을 시킨다. 이동 역시도 X축, Y축, G축.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Y축을 45도 틀어서 이 상태가 됐죠. 그러면 G축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X축을 움직이면 처음에 있던 방향에 G 방향하고 X 방향하고 사이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 움직임 방향도 이제 뭐 몇 번 해보시면 쉽게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담은 이렇게 레고라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향이 표시되는 걸 하나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초점이 안 나가고 잘 잡혔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화면에서 이 글자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3차원이 있으면 보통은 뭐 3차원 개체를 그냥 움직이셔도 되는데, 자, 우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회전입니다. 회전. X축 회전. 보시면 글자가 앞에서 뒤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X축 회전. 자, 다음에 Y축 회전. Y축 회전. 자, 그리고 G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이왕 시작한 거니까 카메라를 하나 추가해서 레이어에 뉴 카메라 하나 추가해가지고, 카메라는 프리셋으로 뭐 28mm 광각으로 쓰는 게 쓰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원노드 카메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메라 자체만 가지고 있는 거죠. 투노드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여기 목표물을 지정을 해주고, 요 카메라가 요 목표물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8mm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이 상태에서 투뷰를 쓰시면 이제 보기가 좀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요 화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요 있는 위치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G축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카메라가 멀어지죠. 멀어지고 요것도 트랜스폼에 가서 자 보겠습니다. X축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요. X축으로 움직이면 좌우로,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보이시죠? 자, Y축으로 움직이면 상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하로. 그리고 Z축, G축으로 움직이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 방향도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카메라의 움직임 역시도 요 축 방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만 하고 좀 끝내려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또 다른 거를 여기다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괜히 또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해서 X축, Y축, G축 요 개념 잡는 거, 요 움직임에 대한 그 개념만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자에다가 저희가 조명을 주고 카메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요 축에 대한 거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나는데 사실 너무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프터 이펙트를 3차원을 만지려 그러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 가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았고요. 남은 이틀 동안 재미있게 지내시고요. 즐거운 설날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렸습니다.